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견적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감기를 걸렸는데 대학병원을 가는 개념이에요. 너가 호구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저는 정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비소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한 모든 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카라시의 오월음입니다.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자동차 정비학과 나오셨죠. 정비 자격증 보유하시고 정비사분들을 상대로 자동차 관리 용품을 교육하고 있는 최영묵 전문가십니다. 반갑습니다. 주제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센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솔직하게, 담백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카라시 4가지 주제는요. 첫 번째는 사업소, 공업소, 서비스센터, 정비소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는 게 값, 정비소 고르는 방법. 세 번째는 전직 정비사가 말하는 좋은 정비소 고르는 방법. 네 번째는 셀프 정비,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렇게 총 4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공업소, 서비스센터, 정비소의 차이. 요거에 대해서 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게 딱 그 1, 2, 3급으로 나눴을 때거든요. 무조건 1, 2급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1급 공업사가 훨씬 더 잘하는 곳, 2급 공업사가 조금 떨어지는 곳,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급수로 표기를 안 하고요.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정비업, 전문 자동차 전문업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좀 지어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실력, 뭐 이런 거에 이제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정비업소의 형태, 규모, 직원 수 이런 건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조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부품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뭐 소모품을 교환하고 이런데 굳이 1급을 찾아갈 필요가 있나요, 그럼? 소모품 교환, 관리 차원에서의 교환들은 사실 1급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좀 비유를 하자면 나는 감기를 걸렸는데 대학병원을 가는 개념이에요. 그런 거이네요. 아. 이제 감기를 걸려 대학병원 가면 뭐 1시간 동안 계절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수업 알아들어요. 다들 비유를 너무 찰지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나가서 외부가 다쳤다, 그럼 판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1급 공업사를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르는 게 값이다. 정비소 고르는 방법. 제 지인 중에서도 깜빡깜빡이니까 우선 엔진오일을 갈러 갔는데 10만 원 주고 갈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엔진오일은 몇만 원에서 뭐 많아봐야 10몇만 원인데 이런 가격 차이가 왜 많이 나는 걸까요? 엔진오일을 갈 때 필요한 게 시공 서비스에 대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주입을 해야 되는 엔진오일 가격이 있을 거예요. 엔진의 이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에어클리너, 오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오일 필터. 실제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엔진오일 가격이거든요. 한 1리터당 뭐 3,000원대부터 가장 비싼 뭐 3만 원, 4만 원대까지도 나오거든요. 경차는 보통 3리터, 뭐 중대형 세단이다 그러면 보통 5리터에서 6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벌써 5리터만 계산해도 엄청나게 큰 편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금액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일단 공부를 좀 해야겠죠. 갑자기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견적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잉 견적을 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가자마자 지금 당장 이걸 수리를 하지 않으면 차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운전자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형태로 이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정비를 맡겨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에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이런 부품을 다 갖추려면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갖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분들도 부품을 주문하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맡겨도 지금 당장 해결될 이라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제를 해라 라고 하는 건 너가 호구구나 이런 느낌. 그쵸. 예, 약간 그런 개념이라서. 예. 그래도 혹시나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불안할 수 있잖아요. 브랜드 있는 서비스 센터나 뭐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단을 내려주겠죠. 거기에서도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품을 이제 잘 교환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되는 게 또 이제 소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견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우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다 보면은 어쨌든 견적이 다 다르잖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견적 공임에 대한 부분이 국토교통부 법령에 의해서 사실 모든 업장들이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큼 받겠다라고 의무로 표기를 해야 돼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뭐 강남 한복판에는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거기는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외곽에 내는 데들은 조금 저렴하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싼 집 혹은 비싼 집 이렇게 판단하실 때 그 표기되어 있는 사항만 보셔도 내가 대략 이 정도 금액을 받는구나 비교 견적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라시 세 번째 주제, 전직 정비사가 말하는 좋은 정비소 고르는 방법. 일단 좋은 정비소를 가려면 소비자가 좀 서치를 좀 해봐야 돼요. 엔진오일 갈러 왔어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점검을 일단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가격이 바로 나오면 내가 어떤 오일을 쓸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일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 선택권을 주지 않는 정비소라면 사실 저는 그 정비소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나한테 영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비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혹시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소비자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어떤 상태고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를 다방면으로 선택권을 뭐 많이 주지 못해도 최소한 2가지에서 3가지 이상 선택권을 줘야 되는 주는 정비소가 올바른 정비소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정비소도 여러 곳을 더 가보는 게 좀 확률을 높일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씩 셀프 정비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여러 가지를 해봤었어요. 뭐 에어컨 필터 이런 거는 되게 간편하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해봤고 제가 엔진 오일 가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얘를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우선 빼긴 뺐는데 철해주는 값인가 싶기도 하고 이 폐유 처리를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인근에 이제 정비소를 가서 이제 맡기면 전 인근에 그냥 갖다 버리려고 하는. 인근에 갖다 버리면 쇠고랑을 찾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인근에 정비소를 꼭 가셔야 돼요. 일부 돈을 받는 곳들도 있지만 사실상 요즘에 뭐 그렇게까지 뭐 냉정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전집 정비사가 보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세요? 차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씩은 다 해보셔라. 근데 해보시면 쉽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막 유튜브를 보고 셀프 정비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셀프 정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소모품 교환들은 오너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마철에는 사실 에어컨을 틀면 이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고 영상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필터라든지 와이퍼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또 이거를 굳이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올바른 차량 관리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야말로 만병통치약이다. 오늘 정말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소감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오기 전에 정말 긴장됐는데 오늘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4번째 카라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